워렌 버핏. 이름만 들어도 현명한 투자. 딱 떠오르시죠? 네, 그렇죠. 투자의 대명사 같은 분이니까요. 근데 최근에 버핏이 일본의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이례적으로 강력한 장기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행보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부분, 버핏의 일본 투자 결정을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분석은 버핏의 최근 발언들,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전략 관련 기사들을 토대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질문은 이거죠. 왜 버핏은 하필 이 일본 기업들에 이렇게 강한 확신을 보일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전략은 뭘까? 또 이게 일본 경제나 다른 투자자들한텐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속내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선 버핏의 기본적인 투자 철학부터 좀 짚어볼까요? 항상 인내심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회는 기다려야 온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죠. 약 3,47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하면 47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5년 안에 아주 큰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유독 일본의 이 5개 종합상사 미츠이, 미츠비시, 이토츠, 마루베니, 스미토모 여기에는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아주 명확했어요. 네, 심지어 최근에 일본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매각은 전혀 고려 안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와, 정말 단호하네요.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하필 이 5회사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까요? 그냥 좋은 회사라서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핵심은 시너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버핏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이 기업들과의 신뢰, 또 가치 부합, 그리고 수십 년간의 관계,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 수십 년간의 관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군요. 그렇죠. 이 종합 상사들이라는 게 사실 에너지, 광물, 식량 같은 정말 필수적인 자원들을 전 세계에서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죠.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게 바로 버크셔의 그 인내심 강한 자본, 그 철학하고 아주 잘 맞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버크셔의 기다리는 돈과 종합상사의 꾸준한 사업이 만난 거네요? 최적의 조합이랄까? 정확합니다. 수치로도 딱 드러났는데요. 2019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총 235억 달러를 넣었고요. 각 회사 지분을 거의 10% 가까이 9.8%까지 확보했어요. 와, 꽤 많이 샀네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일본의 그 유명한 초저금리, 이걸 활용한 거예요. 아, 엔화로 싸게 빌려서? 네, 엔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빌려서 배당은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이 종합상사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 이거 뭐 전문 용어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죠? 이야, 정말 영리한데요. 그럼 수익이 꽤 났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 2024년 한 해에 배당금으로만 8억 1,2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엔화 빌린 이자 비용은 1억 3,5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고요. 와, 배당금이 이자 비용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좋은 회사 사서 묻어두는 걸 넘어서 이런 금융기법까지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죠. 버핏식 투자가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핏의 후계자로 알려진 그렉 아벨 부회장. 이 사람도 이 전략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레가벨이 이 주식들 50년 아니면 영원히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50년 영원히. 와, 이건 그냥 버핏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 이제 버크셔의 공식적인 장기 노선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버핏이 곧 은퇴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일본 투자는 흔들림 없이 간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버핏의 행보가 해당 일본 기업들한테는 물론이고 일본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당연하죠. 일단 이 5대 종합상사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확 올라가겠죠. 버핏이 인정한 회사, 이런 딱지가 붙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주주로서 계속 높은 배당을 달라는 뭐랄까 기분 좋은 압박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네, 맞아요. 기업 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투자의 현인이 이렇게 일본에 장기 투자를 하니까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도 일본 시장 괜찮은가?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외국인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네, 그런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버핏의 투자가 단순히 주식 몇 개 사는 걸 넘어서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투자는 단순한 저평가 매수 그 이상이었네요. 그렇죠. 버크저의 투자 철학, 그리고 일본 기업 특유의 문화와 사업 모델 간의 시너지, 여기에 아주 영리한 금융 전략까지 결합된 굉장히 깊은 계산이 깔린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이 사례를 보면 국경 너머에서도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안목, 또 단기적인 유행보다는 사업의 본질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의 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나 실제 투자에도 적용해 볼 만한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버핏처럼 이런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이나 변동성 너머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업의 근본적인 힘이나 혹은 오래된 신뢰관계 같은 것에 좀 더 집중한다면 네, 아직 주목받지 못한 그런 글로벌 기회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